SP 시스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공포 장세로 그래가지고 기존에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 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SP 시스템스 또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저점을 올려준 상황이에요. 우선적으로 오늘 좀 부각이 된 이슈가 있어서 이제 모멘텀이 생겨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슈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팩토리입니다. 일단 팩토리를 정의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뭘까요? 로봇, AI 등의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조 공정 이거를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 투입 비용을 줄이고 그런 거를 좀 노리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21일 날 싱가포르 혁신 지구 소재 준공식에서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내용은 정확히 뭐라 했냐면은, 지금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만 이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이 거의 다 제조를 할 거라고 발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로봇이 만들고 있죠. 현대차 말고도 포르쉐, 아우디 또한 이 제조 공정 이거를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 공정을 꽤나 많이 이루어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오늘 발표가 된 이제 싱가포르 전기차 공장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무슨 마블 영화 중에 아이언맨이라고 보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슈트 만드는 것 같이 자동차 공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에서. 근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다수의 로봇, 뭐 자율주행 로봇이든 로봇팔이든 그렇게 다수의 로봇들하고, 그리고 같이 사람은 한 명, 그러니까 생산 구역을 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구역에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들어. 근데 현대차가 사실 이전에 노조 때문에 많이 알았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좀 가속화시킨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 SP 시스템즈는 이 친구가 부각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 왜냐면은 일단 2018년에 현대차의 올해 협력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기아차 인도법인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할 이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 그룹 회장이 보고 있는 그런 방향성과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추가 모멘텀 이게 좀 제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무시무시한 시장 동안의 낙폭을 전부 회복해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부각을 못 받아도 그냥 슬그머니 올리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정말 이전처럼 힘을 받아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장기간 빠졌기 때문에 주가상의 거품은 없는 상태이고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게 좀 진정이 되고 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쪽으로 쏠린 자금이 일정 부분 시장에 좀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그런 걸 따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직 이 과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도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한 낙. 근데 이제 트레이딩성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격 발전은 이 정도 폭으로 이루어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조정 사이클이 올 때가 됐으니까 이 9,000원 초반대 여기에서 담아주신다라고 하면은 문제없이 차익 실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현 구간에서 저가 매집을 하는 것도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강조 드리는 거는 9,000원 초반대에 오면은 최대 이득을 볼 수 있어. 뭐 이평선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모멘텀이 있으면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뭐 별다른 무리 없이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현대차 모멘텀, 팩토리 모멘텀이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시장에 정태주나 급솔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먹거리가 그만큼 없다라는 건데, 이 스마트 팩토리 그 영상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우디나 포르쉐 같은 선진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 팩토리의 진행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발 수혜 종목들이 힘을 강하게 주는 상황이에요. 진짜 기대해 볼 법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단기성 트레이딩 종목들 제가 추려놓은 것들,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들 보내드리고자 해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화면 위 상단에 번호로 5 보내주시면 제 개인 번호이니까 뭐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완전 무료예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갈리기는 했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어저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증시가 하락한 부분을 동일하게 반영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스피의 경우 반발 매수세가 장중 계속해서 들어오고 저가 매수세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비슷한 맥락으로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긴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양전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일단 뭐 오늘 주가가 왜 이런 식으로 지수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갔냐 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이게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근데 정확히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이 매출 비중 중에서 이 데이터 저장소 이게 매출이 굉장했다. 이 데이터 저장소 매출 중에 20% 정도 중국이 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AI 반도체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좀 우려 심리로 작용이 돼서 실현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CEO의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하긴 했지만은 종합해보면 사실 이거예요. 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지 다른 신흥국이라든지 그쪽에 비중을 늘리면 되는 일이, 애초에 이 엔비디아의 GPU 이거는 지금 막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좀 MS 등등 아마존까지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려고 해도 GPU가 명불허전인 건 맞아요. 지금 대체 불가입니다, 당장은.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20%를 차지한다고 나중에 미국이 이 AI 반도체 규제 이걸 중국으로 때린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또 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있어. 지금 빅테크들 다 내리는데 엔비디아만 아주 그냥 미쳐 날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낙폭, 미증시의 하락부로 반영을 하고 그 뒤에 이렇게 GPU의 튼튼한 밸류, 가치 이런 것들에 반영하고, 그리고 저가 매수세. 이제는 시장이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도의 공포였어요. Extreme Fear. 근데 지금은 그냥 그리드입니다. 탐욕.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지금은 포모 장세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내린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심리에 그때 주워 담아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일단은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산타랠리는 기정사실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기존의 문제였었, 그리고 이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완화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증시를 내리누르던 그런 요소들이 이제 해소가 돼버렸는데 산타랠리가 당연히 와야 되지 않냐. 이 엔비디아도 호실적을 보였는데 지금 상승률이 강해도 너무 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 미증시, 특히 나스닥은 3주 연속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기존 이 낙폭 구간에 대한 회복, 이걸 단순히 우리 증시이지만 나스닥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신고가를 뚫었죠 막. 그래서 사실 이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시장에서 먼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선반영을 너무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FOMC 의사록, 이번 FOMC 의사록까지 금융시장의 관론 아니면은 비관론 이런 걸로 증시에 그런 이제 과열을 좀 시켜가는 그런 단계를 거둬요. 이게 뭔 말이냐? 이제 경기 지표, 이전에 CPI, PPI 이런 소비 지표나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둔화가 되고 나서 긴축 끝났다. 와, 이제 산타랠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제는 비관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준 인사들이 말을 해버리게 된다. 급격한 산타랠리 도중에 좀 진정을 하는, 찬물을 뿌리는 격이긴 하지만은 좀 증시를 진정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아마도 이제 연말에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비관론적인 부분이 좀 세질 수도 있는 게 지금 너무 빨리 증시가 올렸어요. 특히 미 증시의 경우에. 그래서 연말에 오히려 산타랠리가 아니라 잠잠했다가 올해 초처럼 연초에 상승 출발을 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미 이제는 하락장은 끝났는데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도,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될 게 뭐예요? 추격 매수 금지. 간단합니다.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돼요. 과열된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압력이 꽤나 강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불안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전에 하락론자들도 이제 한 푼씩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추격 매수를 금지하되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눌린 그런 구간을 공략해주는 게, 전제 조건이 이 모멘텀, 재료 이런 게 굉장히 좀 굵직해야 돼요. 단발성이 좀 아니어야 되고요. 중장기성 추세를 형성할 만한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야지 며칠 정도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나 재료 직접적으로 골라내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거를 내가 선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고생하셨으니 보셔야죠. 말씀드렸던 대로 위에 번호로 숫자 5 보내서 신청 주셔서 종목으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